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추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비아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아컴은 한 달 전에 아케이거스 캐피탈 사태로 무려 55% 가까이 폭락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아컴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청중인구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방송 권한 및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최대 유료 TV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입니다. 광고에서 40%, 구독료에서는 31%, 그리고 라이센싱 사업을 통해서 23%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서로 750개의 시리즈, 3,600개의 영화, 그리고 14만 개의 TV 에피소드를 통해서 미국 전역 TV 구독자의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아콤은 크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섹터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TV 엔터테인먼트입니다. CBS 텔레비전, CBS 뉴스, CBS All Access, CBS 스포츠, CBS 텔레비전 스테이션, CBS 텔레비전 스튜디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로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 라이센싱 및 컨텐츠 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CBS 스포츠는 대학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 다양한 스포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NFL 먼데이 큐비, 남자농구 토너먼트, 그리고 PGA 챔피언십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도 또한 제공하죠. CBS 액세스의 경우는 구독 중량 비디오라고 해서 SVOD 및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독자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TV쇼 및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약 42%의 매출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케이블 네트워크스인데요. 이 부서는 무료, 유료 및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부서로 빠른 서비스를 자랑하는 플루토 TV, 니켈로디언 유치원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의 녹인, 흑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BFT 플러스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플루토 TV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 내 3,100만 명의 월간 사용자를 기록했고요. 미국 외 4,310만 명인 월간 사용자들에게 250개의 라이브 채널, 영화, 그리고 TV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 약 5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Filmed Entertainment인데요. Paramount Pictures, Players, Animation, 텔레비전 스튜디오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은 주로 영화 개봉 또는 배포, 각 가정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그리고 라이센싱을 통해 발생됩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로 말씀드리자면 영화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글로벌 프로듀서이자 배급사이며 파라마운트가 제작한 1200개 이상의 영화 타이틀로 구성된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900개의 추가 영화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아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니 이번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비아콤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6.2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매출액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아콤은 성장주가 아닌 이미 성장을 안정적인 폭으로 천천히 하고 있는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2020년 3분기에 대비해서 2020년 4분기에는 1.78%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2019년 4분기에 대비해서는 2.77%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총 통틀어서 봤을 때 비아콤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6.34% 하락한 반면 그래도 미래에는 약 0.60%라는 간소한 매출 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출 총이익인 Gross Profit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Gross Profit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수익으로 2020년 4분기에는 2.42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Gross Profit 또한 이렇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Gross Profit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 Gross 마진을 보시면요. 2020년 4분기의 그로스 마진은 38.80%로 이미 성장을 끝마친 가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R&D 그리고 인건비와 세일즈 마케팅 비용 등을 이 그로스 프로핏에서 차감을 시키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 4분기 기준 923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감안을 하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비아콤의 2020년 4분기 순이익은 810밀리언 달러로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순이익률을 보시면 13%로 꽤나 많은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13% 정도이며 아마존이 사업을 하고 10% 미만의 돈이 남다는 것을 봤을 때 13% 정도의 순이익률은 괜찮은 마진율입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비아콤이 꽤나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 이번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비아콤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콤의 현금은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2.98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블은 1년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7.02빌리언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리하여 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1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포션을 갖고 있는 Non-Current Debt는 장기 부채로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간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21.30빌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약 16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Payable은 571밀리언 달러로 1년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참고로 이 Deferred Revenue는 978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선수익금으로 부채로 실 필요가 없는 부채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아콤이 몇 개월치의 돈을 성금으로 수령을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 비아콤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에 따라서 이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만 딱 보면은 장기 부채가 너무 많아 재정 상태가 불안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부채가 자그마치 21빌리언 달러이고요. 현금은 10빌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부채의 내역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SEC에서 볼 수 있는 비아콤의 재무제표인데요. 먼저 장기 부채를 보시면은 비아콤은 2022년에 569밀리언 달러, 2023년에는 1.596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4년에는 1.092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1.850빌리언 달러로 그렇게 큰 부채를 적어도 2025년까지는 갚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로 만기 기한이 잡혀있는 부채가 15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러므로 지금 갖고 있는 10빌리언 달러의 현금으로 아무 걱정 없이 2025년까지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비록 2020년 4분기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유보해놓은 프리 캐시플로우만도 제법 높은 편이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율 또한 많을 때는 21%, 적을 때는 4.57%로 충분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에 부채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아콤은 3월 23일을 시작하여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자그마치 지금까지 56% 이상의 폭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성장을 했으며 꾸준히 변동성 없이 좋은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한 이유에는 아케이거스 캐피탈의 마진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 방법에 만족을 하지 못한 아케이거스 캐피탈이 여러 거래소 및 투자은행과 주식 스왑을 했고요. 아케이거스 캐피탈은 은행에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한 대가로 주식 스왑을 통해서 500%의 레버리징을 한 것입니다. 그럼 500%가 어떤 느낌일까요? 쉽게 말해서 주식의 가치가 20%가 떨어진다면 실제로 100%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폭락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었기에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졌을까요? 아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탄탄한 자산을 갖춘 비아컴의 2020년 4분기의 매출액은 6.9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대비 3%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여기 Adjusted Diluted EPS를 보시면은 1.04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의 구독자는 2020년 4분기에 1920만 명을 달성하며 2019년 4분기 대비 71%나 성장을 하였죠.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의 외적 악재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면 그것은 과매도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P/Forward Ratio는 10.05이고 EV Sales Forward는 1.67, EV EBITDA Forward는 9.52, 게다가 PS Forward Multiple은 0.95로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전망입니다. 물론 넷플릭스 및 디즈니를 능가하는 플랫폼이 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플루토 TV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플루토 TV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앱 또는 셋톱박스를 통해서 TV의 실시간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하며 구독료를 받지 않고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숫자인데 넷플릭스의 경우는 주로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팔리고 있을 뿐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칠레,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의 나라에서는 선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아컴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구독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파라마운트 플러스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9.99달러를 그리고 일반 구독자에게는 4.99달러를 받습니다. 파라마운트의 경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컨텐츠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유명한 쇼는 퍼 패트롤 그리고 스폰지밥으로 둘 다 비아컴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게다가 정규 시즌 게임, 플레이오프,
챔피언십 등을 포함해서 매년 1000개가 넘는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를 수많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와 계약을 체결해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방송되며 축구팬들이 매 시즌 UEFA 클럽 경기에 대한 독점적인 영어 방송을 찾을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미래 전망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아콤의 에비타는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10%씩 2025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0%, 비아콤이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DCF 밸류에이션은 54.67달러가 나왔습니다. 에비타 멀티플 그로스에는 10의 멀티플 줘서 이렇게 60.53달러가 나왔네요. 이 두 가지의 적정 주가를 평균을 잡으면 57.60달러가 나오고요. 지금 비아콤의 가격은 41.71달러이므로 앞으로 38.09%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살펴보았으니 추가로 과연 정말 저평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과거 7년 그리고 미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비아콤의 주가 흐름과 P 멀티플에 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지금 이 초록색깔 배경은 비아콤이 벌고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황색 라인은 비아콤이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 집계된 P 멀티플이고 파란색 라인은 시장이 인정해주는 비아콤에 대한 P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은 지금 비아콤의 주가로 이 두 가지의 라인이 보여주는 P 멀티플보다 한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7년이라는 기간 전부터 프로젝션 해놓은 것인데 회사의 멀티플은 7년보다 높아졌지만 오히려 주가는 7년 전보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아콤은 충분히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비아콤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비아콤은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펀더멘탈은 이미 성장한 회사와 같이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비록 부채는 많지만 갚아야 되는 대부분의 부채는 2026년 이후이기에 갖고 있는 금융현금 자산 10조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케이고스 캐피탈의 주식 수합에 따른 500% 이상의 레버리지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외적인 이벤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 구간에 돌입했다는 것 또한 이렇게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추가적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비아콤에 대해 불리시라고 생각하며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